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문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확률과 통계 문제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 팍팍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4번 잔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와우 조건 확률이 주어진대요. 자, 이때 이제 A 확률, B 확률도 그렇게 줬고요. 이때는 교집합 확률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 자체를 좀 어떻게 좀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질문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요. 자,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나는 확률로 해서 계산되겠습니다. 이때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라는 확률은 4배의 PA 교집합 B 확률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죠.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 요 식은 또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요 확률은 A 교집합 B 나누기 자,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계산되어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B 확률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3배의 PA 교집합 B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겠죠? 자, 식 정리가 쫙 끝난 다음에 그러면 뒤에다가 좀 대입을 열심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PA 더하기 PB A 확률, B 확률 더하라 이렇게 처리되면 이거 좀 바꿔가면 되겠죠. 4배, 3배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7배의 A 교집합 B 확률입니다. 이렇게 좀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확률 자체가 10분의 7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약분하면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얼마다? 10분의 1이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0분의 1, 4번이 좀 답이 되겠고요.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조건부 확률 형태에 대한 수식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바꿔서 딱 표현해 가느냐, 이렇게 좀 표현을 또 바꿔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확률에 이제 곱셈 정리하고 이제 연관성 있는 그런 수식 형태의 문제가 나온 거니까 차분하게 나온 결과들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번 인문계 문제 살펴봅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좀 둘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죠. 이때 이제 관계식들이 쫙 주어져 있는데요. 이때 이제 PA 확률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건부 확률 형태의 좀 식이 좀 써져 있는데요. 이 부분들 좀 가볍게 좀 고쳐가게 되면 B 확률 분의 PA 교집합 B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독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BA 곱하기 BB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게 좀 약분을 통해서 사실 이제 A 확률이다. 이 부분들이 이제 B 확률하고 결과서로 어떻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애초에 독립이라고 되어 있으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다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도 같은 의미가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가 간단하게 나왔고요. 이때 이제 A 교집합 B 확률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PA 곱하기 PB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위에서 나온 관계식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B 확률하고 A 확률이 좀 같아지는 거니까 PA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9분의 1이다 되어 있으니까 A 확률 가볍게 3분의 1에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수식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 주어진 정의 이런 부분들이요. 됐습니까? 먼저 좀 주어진 식 부분에서 이제 독립 이용해서 자,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독립일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곧바로 이제 성립한다 이런 걸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관계식들 좀 쫙 구해놨고요. 그 다음 역시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 깔려 있으니까 이 부분 계산할 때 위에 정보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수식 사이의 그 관계, 그 다음에 독립이라는 간단한 정의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론들을 적용해가는 연습 조금만 진행하면 확실하게 풀이 잘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이과 공통문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좀 추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 주어져 있고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부분들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모집단에서 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결과가 좀 같아진다 이런 관계를 좀 이해하게 되면요. 모집단의 평균 자체가 20이니까 이런 부분을 가볍게 20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런 거는 어떻겠습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하게 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크기가 16이니까 이제 4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좀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개의 값을 더하기 하라 이렇게 처리됐으면 80에다가 8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분의 85 해서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집단하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기대값, 표본 평균들하고 그런 사이죠. 그러니까 표본과 모집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정확하게 좀 학습하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겠습니다. 곱하기해서 좀 4가 된다 이런 얘기면 뭐 구성을 좀 먼저 좀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4 곱하기 1 곱하기 1 이런 구성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2, 1 이런 구성이 있죠. 자, 구성은 대략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나열 순서가 좀 ABC 이런 형태로 좀 있어야 되니까요. 이거를 좀 나열하는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3가지. 다음 부분들도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3가지 해서 나오는 가지수가 합쳐서 6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3번 던졌죠. 6의 세제곱, 뭐 가지수 합치니까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36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가지수 나오는 경우 자체가 뭐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그 부분이 아니니까요. 좀 이렇게 대신 이제 절차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곧바로 이제 좀 ABC에 대응하는 숫자를 좀 찾기보다는 이렇게 구성을 좀 살피고 구성을 좀 나열해서 ABC에 대응하는 가지수를 구해가는 이런 좀 절차만 좀 밟아주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9번 자연계 문제 살펴봅니다. 문자 5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4개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9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해가지고 일렬로 쭉 나열하겠습니다. 이때 문자 A가 적혀있는 카드 양 옆에 숫자 카드가 적혀있는 그런 확률을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라는 문자 카드가 있고 양 옆에 이제 숫자 카드가 와서 이렇게 좀 하나의 좀 규칙이면서 짝을 좀 이뤄야 되라, 하나의 좀 덩어리가 되라 이런 얘기죠. 일단 요 가지수를 좀 구하게 되면 여기는 올 수 있는 숫자가 뭐 4종류 중에서 오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 해서 숫자가 좀 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가 딱 묶여서 한 덩어리를 좀 처리하게 되면요, 전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 9개에서 2개가 좀 묶여가지고 3개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2개의 개수가 줄은 거니까 7개가 되겠죠. 7개의 카드를 좀 나열한다 해주면 되는 거니까 나열하면 7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나열 가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전체를 뭐 9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눌 거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약분을 좀 이렇게 딱 처리하게 되게 되면 9 곱하기 8 있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3 이렇게 있는 거죠. 3 약분하겠고 4 약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정답은 뭐 6분의 1에서 결과를 얻어가는 뭐 4번이 정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 A 카드 옆에 다른 숫자가 있어야 되겠다. 숫자가 뭐 4개가 있으니까요. 올 수 있는 가지수에서 4 곱하기 3 해주면 이미 나열까지 포함해서 가지수를 가볍게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3개 하나에 묶여서 덩어리를 1개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 뭐 살짝 약간의 아이디어만 좀 살짝 좀 가미하면 뭐 가볍게 문제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인문자연 공통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로 봤을 때 배점 자체가 인문계는 4점, 그래서 인문계 점수를 좀 넣어놨습니다. 자연계는 좀 3점짜리인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확률별수 X, 확률별수 Y 2개에 대해서 좀 정보가 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좀 있는데요.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확률변수 X는 평균이 8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4부터 8까지 확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의 확률 좀 구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 Y 평균이 좀 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M 이렇게 되어 있고 8보다 클 확률 되어 있는데 뭐 확률의 총합이 2분의 1 되는 거 봐서 오른쪽 이렇게 좀 이런 곳에 좀 8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좀 확률 표시를 해가야 될 것 같죠? 됐습니까? 합하면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는 뭐 절반 되어라 이런 얘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와서 이렇게 좀 이곳에다 이렇게 좀 채워줘서 전체가 좀 2분의 1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표준화 시켰을 때 Z값이 좀 똑같아야 되는 뭐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죠. 절대값이 같아야 되겠죠. 하나는 좀 음수 쪽이고 하나는 양수 쪽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확률로 좀 살펴봤을 때 뭐 표준화 값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3분의 되겠고 이곳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이거 4일 때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4-8 이렇게 돼서 값을 구하겠고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분의 8-m에서 계산 결과를 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값 3분의 4-8 아예 부호를 바꾸면 되죠. 부호를 바꿔서 그냥 4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곳에서 m이라는 것은 자, 이형식해서 곱하기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8-3분의 4 시그마다 라고 해서 평균하고 표준편차 사이에 관계를 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변수 y에 대해서 뭐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자연스럽게 뭐 식 처리를 해가면 되겠죠. 8-3분의 2 시그마 이렇게 돼서 좀 낯선 표현이긴 한데요. 표준화 과정을 좀 고쳐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마 분의 x 이렇게 되니까 8-3분의 2 시그마 빼기 m 들어가면 되죠. 뭐 8-3분의 4 시그마 이렇게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아이고 여기 값이 플러스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하게 되게 되면 계산 결과 충식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88 소거되고 플러스 되니까 3분의 6 시그마, 이 시그마에다가 또 시그마 약분하니까 가볍게 2 이렇게 처리가 되죠. 아주 역시 계산을 좀 잘 할 수 있게 문제를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은 뭐 가볍게 표준화 시켜갔을 때 2보다 작은 확률 이런 부분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2일 때하고 이제 0.5를 좀 더하면 되죠. 자, 이 1대까지 확률이 Z값이 0부터 2까지 확률이 0.477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그곳에다가 이제 0.5를 좀 더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0.977이 해서 4번을 좀 답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조금 주어진 문제 뜻만 조금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좀 당황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 사실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서 채워놓는 거니까 요때 표준화 시켰을 때 이 Z값 절대값이 좀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제가 좀 이제 부호를 바꿔서 아예 갖다 써놓고요, 관계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해갈 때 이게 처음에 좀 많이 낯선 건데 식을 집어넣을 때 뭐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 형태에다가 그대로 좀 대입한 거니까 뭐 특별한 항목이 있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Z값 이렇게 구해가는 이 숫자 뭐 계산해 놓으니까 뭐 깔끔하게 처리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좀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제 패턴 쫙 집어넣는 이 과정 이런 부분들만 좀 연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인문계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1, 2, 3, 4에서 다음 조건을 먼저 조건은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 2, 3, 4, 5 세 개의 숫자에서 나온 결과는 점점 커져가야 되는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자,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1, 2, 3, 4 x에서 x로 가는 대응인데요. 2, 3, 4 이 부분들은 나온 결과가 숫자가 점점 커져가야 되는. 그럼 여기 서로 다른 4개의 숫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같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4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 3, 4에 해당될 3개의 숫자를 좀 골라달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 이제 1이 있으니까 1은 뭐 자연스럽게 좀 아무 숫자에 좀 대응되는 거니까 규칙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복 조합이 좀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 주고 가면 계산하면 되는 거죠. 6이 약분되니까 5 곱하기 4 되겠고 20에다가 5, 4,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에다가 4를 좀 곱하기 하니까 정답 80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 자체가 뭐 중복조합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좀 이런 관계입니다. 라고 좀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 중복조합 아주 중요한 그런 항목이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5번 인문, 26번 자연에 해당하는 공통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계는 26번이면 단답형으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뭐 어떤 문제일까요? 세 학생 AB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6명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 모형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둘러앉다. 뭐 하자면 이거 원소리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죠. A와 B는 이웃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할 때의 풀이 원리를 좀 기억하고 있느냐, 이웃한다 이런 거 좀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풀이 원리는 지금 묶어라 이런 얘기죠. 묶어서 한 사람처럼 처리하라 이런 얘기가 풀이 원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 좀 고려해서 가지수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일단 묶어라 라고 했으니까 A, B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좀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 요거는 좀 풀이 원리도 있는데, 요건 좀 상대방 먼저 나열이죠.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들 좀 먼저 나열 하는 거니까, C는 좀 나중에 좀 나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A, B, C.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사람 3명 있으니까요. 뭐 4명을 먼저 좀 원탁에 좀 나열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4사람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열하면 되죠. 그때 이제 A, B가 이렇게 있다 처리해주면 되는 거겠습니다. 자, 원탁에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아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A, B가 좀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곱하기 2 해서 A, B까지 배치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C가 B하고 이제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이렇게 좀 나열된 모양까지 했을 때 바로 B 바로 옆자리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 둘, 세 군데에 알아서 이제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3 해주면 뭐 C를 좀 나열을 가지수 처리해 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계산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6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니까 전체는 뭐 36가지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조건. 뭐 한 문제에 뭐 조건이 두 개가 들어 있는데 한 번은 이웃한다, 하나는 좀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이웃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묶어서 한 덩어리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 원순열에다가 뭐 순서 바꾸는 것까지 처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네 개를 좀 먼저 나열해가는 이런 개념도 여기가 좀 가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와, 찾아 들어갈 때 이렇게 좀 B가 있는 그 바로 옆자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걸 이렇게 세 가지만 체킹해주면 자연스럽게 문제의 조건을 좀 해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건 자체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해가는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자연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외에 원점에 점 P가 있습니다. 주사를 던져서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합니다. 자, 나오는 수가 2 이하면 X축 이방으로 3만큼 이동하고요. 3 이상이 되게 되면 Y축 방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2 이하가 된다는 얘기는 1, 2 나오는 거니까 확률이 3분의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또 15번 반복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거리를 좀 열심히 구하는데요. 거리에 좀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뭐 시행을 좀 15번 하는 거죠. 이 양분 풀어주겠고 뭐 X를 좀 기준으로 해볼까요? X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나올 확률이 3분의 이렇게 처리가 돼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주로 5번 정도 나오는군요. 자, 나온 횟수를 근데 나중에 변수가 좀 헷갈리는 거니까 문자 자체를 좀 달리 놔야 되겠군요. 나온 횟수를 그러면 x1이라고 할까요? 그럼 y1 이렇게 합치게 되게 되면 자, 이렇게 좀 이거는 좀 요게 x축으로 이동할 부분이라서 x 이거 좀 y라고 좀 왔습니다. 합치면 또 15번 이렇게 좀 시행하는 거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좌표 자체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3칸 가니까 3x1, 좌표 자체는 y1 이렇게 되겠죠? 나온 횟수랑 똑같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3x 플러스 4y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눈 0이 뜨는데 식을 좀 써야 되는데 순서상을 쓰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리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거리를 좀 구하면 5분의 처리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x1 더하기 4y1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확률변수 x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x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분의 9x1 더하기 4y1 이런 형태의 처리가 되겠고 그럼 뭐 그냥 5분의 9의 expectation x1 더하기 5분의 4의 expectation y1 이런 형태가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x1을 좀 구하게 되면 그죠? expectation x1 이렇게 좀 구하게 되게 되면 뭐 이게 좀 15 곱하기 3이니까 이제 5에서 이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해서 이제 이곳에서 5를 좀 대입해 보니까 5분의 9 곱하기 5가 되겠고 뭐 이곳은 뭐 계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10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9 더하기 8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얼마? 17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나온 변수를 그냥 x라고 해가지고 땅땅 처리해 가고 싶은데 나중에 좀 거리 자체를 또 변수라고 x라고 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 사이에 어떻게 좀 사용하냐 이런 부분이 좀 살짝 헷갈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매우 낯설다면 나중에 나온 변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y라고 생각하고 이것에서 나온 변수를 그냥 x라고 이렇게 좀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5를 구하게 되면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수식을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이런 곳에다가 이제 대입을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미리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그러면 expectation 그다음에 y축한 걸 변수 y라고 하면 이거 자동으로 10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좌표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칸씩 가니까 15,10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니까 이거 하고 직접 이제 거리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거리를 구해서 이게 좀 예상할 수 있는
기대치에 해당하는 부분들 구한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거리를 구해서 풀이를 진행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은 뭐 변수 사이의 관계, 나중에 최종 변수 자체를 이제 x라고 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x좌표, y좌표 나온 이런 부분들을 이제 x1, y1 이렇게 좀 처리했는데 이런 부분들만 센스 있게 좀 대처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평상시에 좀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좀 쌓아가지고 변수 사이 관계도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학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문이과 공통 문제가 되겠고, 자연계는 객관식, 이 문제는 또 단답형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29번이면 또 만점 방지용 문제겠던데요. 신경 써서 좀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숫자 33444 5개의 공이 들리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 가지고 다음 주식에 따라서 이 주머니와 한 개의 주사위 알겠습니다. 자, 공을 꺼낸 공이 3이면 주사위를 좀 3번 던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꺼낸 공이 4면 주사위를 4번 던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3일 확률 자체는 뭐 5분의 2가 되겠고 이때 확률은 또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확률로 주사위 또 꺼내는 횟수가 좀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오는 세 눈의 합을 점수, 네 눈 점수를 좀 합으로 했는데요. 또 10점일 좀 확률을 좀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3번 던졌을 때 10점 나오는 경우랑 4번 던졌을 때 10점 나오는 경우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겠죠. 일단은 5분의 2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3번 던지는 거고요. 10점 나오는 경우를 좀 열심히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뭐 6세제곱분에 해서 조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분의 3 곱하기 4번 던지니까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좀 조사를 해서 이 곳에다가 가지수 좀 구하고 좀 더하기를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3번 던지고 이거는 뭐 그냥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10점이요. 그러면 이제 6 가장 높은 점수, 그 다음에 4점을 채우면 되니까 3, 1 이곳에부터 가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는 점수를 하나 좀 낮추면 되니까 2, 2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6 나오는 경우는 됐고, 그럼 5 점수를 하나 좀 줄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4점에 1점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엔 3점에 2점 이렇게 가면 되겠죠? 2점, 3점 안 되고, 그럼 이제 점수를 또 낮춰야 되겠죠? 4점에 2점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4점에 3점에 3점 이런 형태로 좀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된 것 같은데, 일단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같은 숫자가 2번 있는 경우가 있네요. 그죠? 2번 있고 2번 있고 이런 경우는 요게 이제 나열 방법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3가지씩 나오겠고요. 나머지 이런 숫자들 부분들은 나열하면 가지수가 6가지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3, 6, 18에다가 9 이렇게 좀 처리되니까 27가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27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27 이렇게 좀 계산해 줘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번 조사할 때 그럼 역시 또 가장 큰 수 6, 그럼 4를 좀 만들면 되니까 2, 1, 1 여기서부터 좀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 좀 낮추면 이게 뭐 6 나오는 경우 끝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는 좀 그럼 5를 좀 조사해야 되겠죠? 5에다가 그러면은 얼마 돼? 311부터 시작하면 되죠. 311 그 다음에는 5 숫자를 낮추고 221에다가 그럼 더 이상 없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4, 4, 1, 1, 4, 3, 2,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숫자를 좀 더 낮추면 되죠. 4, 2, 2, 2 이런 것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4가 하나 들어간 거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럼 이제 3으로 갈까요? 그러면 3, 3, 3,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 3 하나 숫자를 줄여서 2, 2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는 나열하면 가지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팩에 2팩으로 좀 나누는 거니까 12가지 되는 건가요? 12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것은 그러면 또 같은 개수니까요. 뭐 12가지 좀 처리가 되겠고 요런 것도 2가 이렇게 좀 되어 있으니까 또 12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요런 것은 4팩에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4팩에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처리해서 4 지워지니까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잠시만요. 그럼 4 지워지고 3이 6가지가 되는 거죠. 6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부 다 다른데요. 4팩터니까 24가지가 되겠죠. 요거는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것도 4가지 처리되겠고 요거는 또 그럼 6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지수를 요거 뭐 36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렇게 짝져서 20 해서 20에다가 그러면은
그러면 4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70에 80까지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계산 좀 다 됐는데 그 다음부터 연산을 좀 무지무지 좀 잘 해야 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뭐 공통으로 좀 약분을 좀 잘 처리해 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분모가 좀 다르니까 분모가 좀 같게 만들려면 일단은 여기는 3하고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6을 좀 하나 좀 속어고요. 6 세제곱 가고 그럼 여기가 이제 40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약분이 좀 안 됩니까? 약분을 좀 이쁘게 좀 할 수 있나 없나요? 더 약분 안 됩니까? 여기가? 2만 좀 약분이 좀 되는 건가요? 일단 좀 쓰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좀 계산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분의 2 돼 있고 6의 세제곱에 27. 자, 여기는 좀 더 약분이 될 수 있는데 5분의 1에다가 여기는 이제 6의 세제곱에 4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공통인 부분들을 좀 약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2 하나쯤 더 약분을 좀 처리해 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5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이렇게 되는데 2 하나 좀 소거해서 3 이렇게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7이 남는 거겠고 여기는 또 약분을 했으니까 20이 남는 겁니까?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0에다가 5, 6, 30에다가 곱하기 18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7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됐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38, 24, 540이죠? 540에다가 47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5번이 좀 답이 있는 그런 내용. 마지막에 이게 좀 통분까지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건 뭐 마지막 연산행 부분들이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뭐 큰 틀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320을 꺼낸다, 420을 꺼낸다. 확률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분리됩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3번 던지고 4번 던진다. 그때 이제 뭐 점수 10점을 좀 확보해 가는 거니까 10점 나오는 경우를 좀 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구하고 있죠. 큰 숫자가 지금 6일 때부터 5일 때 거쳐서 4일 때까지. 이렇게 되면 개수 조사했고요. 그럼 4번 던질 때도 6일 때, 5일 때, 그 다음에 4일 때, 가장 큰 숫자가 3일 때 이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좀 이렇게 가야 빠뜨리지 않고 좀 처리해가는 거니까 이렇게 구해가는 절차들 좀 제거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면서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문과 계통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만점 방지원 계통으로 좀 나온 거니까 복습을 좀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풀어보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살짝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까탈스러운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실력들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당식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답형 첫 번째 문제답게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왔죠. x를 좀 한번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8 컨비네이션 1 확실하고요. 3의 1제곱 x의 1제곱 근데 뭐 개수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8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8, 24라고 해서 아주 가볍게 풀이 가능한 이항 정리의 기본적인 항목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22번 자연계 문제 시작합니다.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항을 좀 구하면 되죠. 5번 중에서 R번을 선택합니다. x를 R번 선택한다. 그렇게 되면 x제곱분의 3 이 부분들은 5-R번 이렇게 선택되가는 그런 내용. 개수는 5 컨비네이션 R에 3의 5-R제곱 처리되면 되겠고요. 지수 파트는 이제 x의 R제곱 여기를 좀 잘해야 되겠죠. 역수되는 거니까 플러스 2R 마이너스 2, 5,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R 마이너스 10 처리되는 이 지수 부분이 지금 제 제곱 개수가 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제 R이 12에 3, 40이 처리되니까 R이 4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사실 뭐 5개의 지수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뭐 X를 4번 선택하고 X 제곱분의 1을 한 번 이렇게 선택하게 돼서 곱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X 제곱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연습했다면 이런 부분들 곧바로 처리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좀 이 부분들을 딱 대입해주면 이제 5 컨비네이션 4에다가 3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이게 이제 뭐 5 컨비네이션 1이니까, 1하고 이제 결과 똑같은 거니까 5 곱하기 3 해서 결과 15입니다. 라고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수에서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지면 이렇게 이제 일반항 좀 처리해가지고 지수들을 좀 이렇게 계산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연습하면 이 정도는 이렇게 뭐 굳이 일반항까지 하지 않아도 그냥 가볍게 x제곱이 이제 언제인지를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평상시에 이 정도까지는 좀 곧바로 찾을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9번 자연계열 문제가 되겠고 2021년 수능 확통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4명의 학생 ABCD에게 검은 모자 6개, 흰 모자 6개를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같은 모자의 색깔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구분하지 않는 요거 이제 중복 조합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규칙인가요? 규칙이 좀 좋으면 좋은데 29번 만점 방정이라 살짝 좀 까다롭다고 봐야 되죠. 자, 모든 학생은 한 개 이상 모자를 받아야 되겠고 A가 받은 검은 모자 개수, 검은 모자에 좀 조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4개 이상을 좀 받아야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검은 모자보다 흰 모자보다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았다. A를 포함해서 이제 2명이다. 어이구, 요거까지 또 고려해야 되는데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A, B, C, D가 받은 모자를 좀 이렇게 분류를 좀 하면 되겠죠. 자, 검은 모자, 흰 모자 이렇게 좀 받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4개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4개를 받은 이런 경우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럼 지금 2개 남은 거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 2개가 어떻게 되죠?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나눠야 되겠습니다. 나누면 되죠 뭐. 검은 모자, 흰 모자 이렇게 해서 4개를 받고 됐습니까? 자, 이때 그러면 이제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받아야 되죠? 3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B가 좀 2개 받았다 치게 되면 되고요. 검은 모자를 또 많이 받아야 되니까 둘이 좀 많이 받았다고 치고 모자를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여기 또 하나를 좀 받아야 되겠죠. 이런 얘기. 그럼 여기 0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원래 개수를 A, B, C, D라고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자 받은 개수 A, B, C, D, 흰 모자 받은 개수 이렇게 처리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살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틀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흰 모자 개수가 일단은 뭐 6개가 돼야 되는데 뭐 C, D는 이제 무조건 하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처리해야 되겠고. 자, 문제는 여기가 B네요. B 부분들이 이게 이제 나눠야 되겠습니다. B가 0일 수도 있고 B가 1일 수도 있군요. 그죠? 그럼 이제 A 더하기 여기는 1 미리 주는 거니까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은 여기는 좀 그러면 4가 되는 거예요. 4 이런 부분 풀어야 되겠고 여기는 A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이렇게 처리해 주면 3 이렇게 두 번 좀 또 나눠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데요. 됐습니까? 자, 뭐 이런 부분들 뭐 어쩌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개수를 좀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4, 6 컨비네이션 2 해주니까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근데요 이때 이제 요 A 값이 좀 4가 되면 안 되죠. 4가 되면 여기가 좀 4가 나오는 경우가 안 되니까 여기 빼기를 해서 14가지입니다 라고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빼기를 좀 처리해야 되는 요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3H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뭐 그냥 가볍게 10가지 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가지수가 그럼 나오겠죠? 24에다가 그럼 3, 4, 12 이렇게 처리되니까 72가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가지수 하나 구했습니다. 와우, 이렇게 복잡한데. 자, 그 다음 이 부분들 이제 검은 모자 4개 주고 2개 남은 거를 또 세 사람 중에 2사람 골라야 되겠죠. 고른 가지수가 3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한 개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또 이제 조건이 있었죠. 검은 모자 반이 받은 학생은 이제 A를 포함해서 2명이다. 그러면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B라고 하죠. 뭐 일단 가지수 2가지 해서 요게 이제 뭐 검은 모자가 더 많았다. 그럼 이때는 흰 모자가 자동으로 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0이 되겠고 D라는 사람은 흰 모자가 또 모자를 최소 하나 받아야 되니까 1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A, B, C, D 이렇게 좀 생각해서 그럼 기초 풀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 부분들이 일단은 흰 모자가 6개가 돼야 되는데 B는 뭐 자동으로 좀 0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 뭐 사라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 D 부분들은 뭐 최소 하나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C 더하기 D 프라임 이렇게 처리돼서 돼야 되고 C도 좀 받아야겠네요. 이때는 또 흰 모자 개수가 검은 모자 적으면 안 되죠. 여기도 또 좀 1을 좀 줘야 되는 거군요. 이해됐습니까? 어이구, 그럼 여기도 프라임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를 좀 뭔가 4 이렇게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건 뭐 3H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15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에 얘가 또 4가 되면 안 되죠. 머리 개수가 되니까 또 여기 또 빼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4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계산해주면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가 그러면 가지수가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6을 곱하니까 24에다가 84가지가 되는데요. 와우, 개수가 좀 많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났으면 좋은데요. A, B, C, D 하나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 이제 뭐 검은 모자를 A가 5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5개를 이렇게 좀 받을 수도 있는 거겠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또 역시 검은 모자 하나를 또 받을 사람을 좀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뭐 3 곱하기 해서 B라고 좀 처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좀 받게 되면 이제 흰 모자는 또 최소 이게 하나씩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자동으로 또 0인데요. 됐습니까? 자, 그럼 A, B, C, D 이렇게 처리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 부분의 기본은 6개가 되는데 C, D 부분에서 이제 하나씩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B는 자동으로 또 0 되죠? 야, 이게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이제 빠뜨린데요.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에서 이제 이게 4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자, 이제는 뭐 여기는 뭐 4개 받아도 되는 거니까 그럼 뭐 3H4 해서 그냥 15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15 그러면 이제 45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전체적으로 72, 84, 그 다음에 45 이렇게 더 가지수가 좀 얻어져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7, 8에 150에다가 156에다가 45를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190에 201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201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역시 만점 방지용 문제답게 일일이 조건 나눠서 풀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차분하게 조건 하나하나를 좀 고려해가면 되는 거죠. 와, 이건 좀 절대 서두르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각 학생 모자 하나 받는다. 와, 이게 좀 이렇게 안 받았을 때 이렇게 좀 하나씩 이렇게 채워가는 이런 부분들이, 그죠? 이게 좀 채워가는 이런 부분들이 다 관여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A가 받은 모자 개수는 4 이상이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일 때 하고 5일 때쯤 이렇게 나눠 푼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6일 때를 좀 해도 되느냐? 아유, 근데요, 이게 검은 모자 받은 학생이 A를 포함해서 2명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을 좀 정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정해지게 되게 되면 되는 거니까 지금 6곳에 하나를 정해야 되거든요. 이곳이 만약에 6 여기 되면은 아우 안 되겠죠. 검은 모자 받은 사람이 2명, 많이 받은 사람이 2명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조건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0 결정되고 이쪽도 0 이렇게 결정되는 거고, 그 조건 때문에 이제 이곳의 B 부분들이 이제 0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계통이 됐고요. 됐습니까? 자, 또 그 조건 때문에 특히 이제 두 번째 거 풀 때 이게 둘둘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뭐 이쪽이 좀 검은 모자를 좀 더 많이 받은 거다라고 하면 이쪽에 흰 모자가 저 검은 모자가 더 많으면 안 되니까 이거 C 부분도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 부분도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처리해 가는 부분들. 와우. 역시 좀 꼼꼼하게 고려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어쨌든 큰 틀에서 이렇게 나누고 4개일 때 5개일 때 나누고 그 다음 주에 조건 들어갈 때 나머지 모자를 줄 때 MPP 지금 곱하기를 해가면서 그죠? 곱하기를 해가면서 미리 좀 사람을 한번 정해주면 되겠고, 특히 두 번째 거 풀 때는 누가 또 검은 모자가 더 많으냐 요거까지 고려해서 이제 곱하기 2 된 부분들 이런 걸 역시 꼼꼼하게 주어진 조건들 처리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29번 만점 방지용 문제답게 상당히 까탈스러운데요. 연습장 펴놓고 다시 한번 연습하고 연습해가면서 확실하게 풀이를 잘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21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학습 정확하게 좀 잘 하길 바라면서 2021년 수능 확통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